디즈니입니다. 바로. 자, 준비했습니다. 이분 누굴까? 사진. 예, 잘생긴 분이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데니얼 로브라는 분입니다. 디즈니 압박하는 데니얼 로브. 이 데니얼 로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행동주의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잘 나가는 헤지펀드인 서드포인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 이 데니얼 로브 같은 경우가 2020년에 사실은 디즈니 주식을 사서 디즈니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던 장본인인데요. 그러고 이제 빠져나갔었어요. 이번에 다시 갑자기 어젯밤에 간밤에 내가 다시 디즈니 주식을 샀어라고 지금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디즈니 측에 소환을 레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디즈니 주가를 간밤에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서드포인트 데니얼 로브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디즈니 지분 10억 달러어치를 샀어. 이렇게 발표했죠. 얘가 또 갑자기 왜 샀을까 이걸. 행동주의 펀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업을 주식을 사서 기업 가치를 계속 높이려고 계속 기업에 많은 걸 요구하고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을 팔아버리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이 데니얼 로브가 디즈니 주식을 샀다. 이 발표로만 지금 간밤에 디즈니 주가가 2.2% 정도 뛰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서한을 보냈어요. 뭘 요구했느냐?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디즈니 플러스에 ESPN이 있어요. ESPN 누구나 아시죠? 우리 한국에도 MBC하고 제휴해서 MBC, ESPN, SBS인가요? 최근에는 하여튼 ESPN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포츠 채널입니다. 이 스포츠 채널을 디즈니에서 분사시켜라. 따로 떼내서 팔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SPN을 분사시킨 돈을 가지고 디즈니 빚을 줄여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컴캐스트, 그러니까 디즈니가 훌루라는 그 OTT 스트리밍 업체죠. 이걸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지분을 67%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33%를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가 가지고 있어요. 이 컴캐스트한테 2024년까지 나머지 33% 지분을 다 사기로 합의가 돼 있는데요. 이 데니얼 로브는 2024년까지 지금 2년 남았잖아요. 2년 말고 그 이전에 미리 사라는 거죠. 지금 미리 나머지 33% 지분을 다 사면 디즈니가 훌루의 100% 주주가 되니까 디즈니 플러스하고 훌루를 합쳐버리라는 겁니다. 나머지 33% 지분을 다 사서 두 개를 합쳐라. 니들 현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2년 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훌루, 디즈니 합쳐서 강력한 OTT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아마존이건 넷플릭스건 다 무찔러 버려라 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고요. 세 번째 요구사항은 이사회를 재편하라. 경영진을 일정 부분 바꾸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경영진을 꽂아 넣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야, 니네가 OTT 사업체들 보니까 그 중에 비용이 가장 많어. 야, 비용 줄여. 지금 경기 어렵다는데 비용 왜 이렇게 많이 써? 이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야, 로브 따라서 디즈니 주식 사면 주가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로브가 재밌는 사람인 게 2020년 5월에 디즈니 주식을 실제 또 샀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뭘 요구했냐면 2020년 5월은 바로 디즈니 플러스가 처음 출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보다 한참 아래였죠. 이제 넷플릭스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때 데니얼 로브가 디즈니 주식을 사자마자 디즈니한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야, 니들 나머지 회사의 모든 재원들 다 디즈니 플러스에 투입해서 넷플릭스 따라잡는 데 써. 야, 앞으로는 OTT가 이거 완전 대세야 라고 요구했고요. 디즈니가 실제 그렇게 해서 넷플릭스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꽤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얘가 지분 매입하고 디즈니 플러스에 집중해라고 요구하니까 15개월간 주가가 70% 뛰었어요. 디즈니 주가가. 그랬더니 1년 반도 안 돼서 얘가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데니얼 로브가. 그 이후에 디즈니 주가는 또 다시 빠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즈니를 가지고 한번 70% 이득을 냈던 재미를 봤던 사람이 다시 디즈니 주식을 샀다라는 점에서 개인들은 오래 투자하지 않고 뭐 로브 따라서 한 1년만 투자하면 지난번처럼 또 먹을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포인트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차트 보시면 간밤에 2.2% 디즈니 주가 올랐죠. 아랫부분입니다. 2.2% 올라서 124달러 정도 지금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고가가 187달러 정도 되니까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최근
6월에 바닥 찍고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모습 보이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실제 지금 월가에서 한 25개 투자은행이 디즈니 그 투자 의견을 내는데 거기 중에서 비중 확대 이상, 그러니까 거의 매수 의견을 내는 쪽이 20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월가가 가장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디즈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로브가 주장한 거, 요구한 거를 이 디즈니가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ESPN 플러스 황금알에 낳는 거위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지난 2분기에 디즈니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좀 뛰지 않았습니까? 그때 구독자가 생각보다 안 줄었다는 것 때문에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줄었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는 구독자가 오히려 늘어서 여기 보십시오. 디즈니가 2분기에 드디어 넷플릭스 구독자를 앞질렀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 OTT 스트리밍 사업자 중에 1등으로 올라섰거든요. 디즈니가. 근데 디즈니는 넷플릭스하고 다른 점. 넷플릭스는 색깔이 한 개죠. 맞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하나뿐이에요. 근데 디즈니는 훌루가 있고요. ESPN 플러스가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 이거 세 개를 합쳐서 구독자가 넷플릭스를 앞지르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 ESPN 비중이 제일 적어요. 구독자 수로 보면. 근데 2분기에 구독자가 ESPN 플러스는 53%나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2분기에 구독자가 안 줄어든 핵심적인 이유가 ESPN 플러스 구독자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또 2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미리 요금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요금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ESPN 플러스가 워낙 충성도 높은 구독자가 많으니까 요금을 계속 ESPN을 올린 겁니다. 실제 지금 지난달에 월 구독료를 또 인상을 했어요. 월 6.99달러에서 9.99달러로 무려 한 번에 43% 요금을 올렸어요. 이런데도 구독자는 이탈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상 최대폭으로 지금 요금을 올린 거거든요. 즉 ESPN 플러스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 내에서 비중은 아직까지 적지만 여전히 황금알에 낳는 거위다. 성장성은 ESPN 플러스가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ESPN 플러스를 떼내고 디즈니 플러스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하나의 좀 퀘스천 마크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스웨드 파트너스라는 투자업체의 그린필드 창업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니얼 로브의 요구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ESPN 플러스가 계속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디즈니가 새로운 컨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데 ESPN 플러스를 떼내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지금 디즈니는 그 자회사 중에 ABC 방송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ABC 아시죠? 뉴스 스포츠 중계도 같이 하는데요. 이 ABC 방송과 ESPN은 컨텐츠를 공유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 두 회사를 떼내면 ABC 방송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서로 인력도 공유하고 컨텐츠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떼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린필드 창업주는 ESPN 플러스를 분수하기가 어렵다라는 쪽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데니얼 로브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충분히 가능해. 여기 밑에 제가 여기 코트를 달았는데요. 2015년도에 이베이하고 페이팔이 분사됐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페이팔은 결제 업체죠. 이베이는 이커머스 업체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분사됐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쿠팡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쿠팡 페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딜 가도 다 페이가 있어요. 뭐 쓱닷컴 가도 쓱페이가 있고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베이도 페이팔하고 같이 한 몸이었거든요. 결제인 페이팔과 한 몸이었는데 두 회사를 나눴어요. 2015년도에. 그러고 두 회사는 이제 관계사로서 계약 관계를 유지해서 서로 로열티를 나눠 먹는 사이로 갔거든요. 로브가 ABC하고 ESPN 또 ESPN하고 디즈니도 이렇게 떼내고 난 다음에 페이팔하고 이베이처럼 서로 계약 관계를 맺어서 서로 이익을 나눠 가지면 되지 않니? 이거 분사 못할 일 아니야 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디즈니 플러스가 어떻게 앞으로 행동에 나설지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간밤에는 일단 디즈니 쪽에서는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제안하는 거 우리 다 환영해. 다만 우리 이사진도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알고 있어. 우리가 판단할게. 그냥 내비도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향후에 디즈니 플러스가 어떻게 행동할지, 또 디즈니 플러스가 자기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데니얼 로브가 추가로 지분을 매수하면서 디즈니를 어떻게 압박할지에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조심하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주가는 조금 이런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그 재료로서 조금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디즈니 투자 의견을 또 높였어요. 매수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구독자 증가가 구독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투자 의견을 높였어.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2분기에 무료 요금을 40% 가까이 올렸어. 야,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 OTT 서비스 가입자가 줄어든다는데 얘들은 요금을 40%나 올렸기 때문에 대단한 거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평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지금 월가가 좋게 보는 이유가 구독자 증가와 계속된 요금 인상인데 ESPN 플러스를 떼내고서도 가능할까? 요거에 하나 좀 의문점으로 남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서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 또 어떤 주식 매수 시점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